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87세가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오셔서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지우시려는 건지 봤더니 연락처였어요. 무려 200개가 넘는 연락처를 하나하나 지우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빙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로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걸 하고 계시다는 걸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제 지인 중 한 분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팔순 넘으신 어머니가 연락처를 다 지웠대요. 자식인 제 번호까지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너무 놀랐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무조건 줄이고 살아야 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수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 확인한 진실이에요. 이걸 줄이지 않으면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병들고, 관계는 상처만 남습니다.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불행해지는 건 습관 탓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만 줄이면 노후가 놀랍게 달라집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만 남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말입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따라해보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누구한테 상처 안 받고 누구 눈치도 안 보게 되네요. 이게 줄이는 삶의 마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인다는 건 참고 억지로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살아내느라 뭐든 붙잡고 버텼다면 앞으로는 덜어내고 비우는 법을 배워야 진짜로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내가 예순부터 알았더라면 하고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아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노후의 행복은 줄이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뭘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예요. 더 채우는 게 아니라 덜어내야 행복해집니다. 65세, 이른이 넘어가면서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지죠. 시간은 남는 것 같은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많지만 이상하게 외롭고요. 몸은 여기저기 성치 않아서 병원 들락날락.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싶어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근데요, 그게 우리 탓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그래요. 한때는 가족이 전부였고, 친구가 곁에 있었고, 몸도 마음도 바빴는데, 지금은 전부 조용하고, 내 마음 챙겨줄 사람도 나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간 속에서도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 꼭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조용히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건 누구를 훈계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껏 쉼 없이 달려온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시간은 좀 더 가볍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나누자는 뜻에서 꺼낸 말이에요. 저도 은퇴하고 나서 참 많은 걸 겪었어요. 사람 정리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서도 몸이 말을 안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조금씩 다시 제 모습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이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잘 내려놓는 게 기술이구나. 줄인다는 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위해 덜 중요한 걸 가볍게 내려놓는 거죠.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고 사람 사이에서도 상처 덜 받고 살아가는 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수십 명과 어울려 살다가 이제 연락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다고. 괜히 허전하고 섭섭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진짜로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돌아보면 수십 명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더 힘이 돼요. 그거 알게 되는 순간 연락처 정리하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나이쯤 되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아서 또 과하게 먹어서 오는 증상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병원 의지하지 말고 먼저 일상 속에서 줄일 수 있는 습관부터 점검해 봐야 해요. 입맛 당기는 탄수화물, 끊임없이 쏟아내는 잔소리와 불만, 꼼짝 않고 TV 앞에만 앉아 있는 시간들. 이게 다 쌓이면 결국 몸도 마음도 더 무거워져요. 그리고 우리 삶은 점점 나도 모르게 병들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걸 조금씩만 줄여도 진짜 필요한 에너지가 돌아오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덜 지치더라고요. 제가 만난 어느 80살 할머니는요. 하루에 15분씩만 걷는 걸 시작했대요. 처음엔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근데 그걸 딱 15분만 지켰더니 2달 뒤부터는 집 근처 산책길을 혼자도 거뜬히 다니게 됐대요. 지금은 하루에 30분씩 걸으면서 그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가끔은 누가 싸준 귤도 얻어먹는다면서 웃더라고요. 우리가 뭘 거창하게 해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줄여야 할 건 줄이고 내 몸과 마음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노년을 진짜 편안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바꾸냐. 그냥 살던 대로 살지.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바꾸면 앞으로 살아갈 20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짧지 않잖아요. 그 세월이 괜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는 배운 걸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진짜 잘 사는 법을 알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노년의 행복을 위해 꼭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짐하거나 결심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저 한 가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오늘의 가장 큰 시작입니다. 첫 번째, 줄여야 할 것 불필요한 관계.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건 불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많은 게 좋아 보이던 시절이 있었죠. 연락처에 100명 넘게 저장돼 있고 명절마다 안부 메시지 돌리느라 진땀 빼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지금은 짐이에요. 연락 안 되는 사람, 한 번 만나면 기운 쭉 빠지는 사람, 이유 없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 유지할 필요 이제 없어요. 어느 날 문득 연락처를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였지? 내가 왜 아직도 이 사람 번호를 갖고 있지? 이런 생각 든다면 그건 지워야 할 신호예요.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더 시끄럽게 만들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 딱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긴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내가 아프면 먼저 연락해주는 그런 사람. 진짜 친구는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작아졌을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덕분에 삶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나한테 관심도 없고 형식적으로 연락 오는 사람 붙잡고 있으면 그건 마음을 갈아넣는 일이에요. 애쓰고 또 애쓰다가 결국 나만 상처받아요. 이제는 내 마음이 먼저예요. 젊을 땐 주변 눈치 보느라 애써 웃고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40도 50도 아니고 60 넘었잖아요. 내가 나를 챙겨야죠. 내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나한테 연락 안 와요. 그 말 들으면 좀 쓸쓸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내가 애써야만 유지되던 관계였던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버틴 내가 대단한 거고요. 이제는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만 남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 진짜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결국엔 제일 먼저 챙겼어야 했던 사람이 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여야 할 건 욕심.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그러셨어요.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땐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음속에 제일 오래 남는 말이었어요. 사람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몸이 조금 좋아지면 더 튼튼해지고 싶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여유롭고 싶고, 자식이 괜찮아 보여도 더 잘 되길 바라고. 근데 이게요, 조금씩 더하다 보면 결국은 불만만 남습니다. 있는 것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고, 사는 동안 늘 뭔가 부족해요. 욕심이라는 게 처음엔 나를 움직이는 힘이지만 나이 들면 짐이 돼요. 특히 노년에 들어서까지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 누군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결국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60 넘어서 집 욕심을 냈던 걸 진짜 후회해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서 대출까지 받고 결국 병원비도 빠듯하게 되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래 놓고는 편하게 살려고 옮긴 건데 더 힘들어졌네. 그랬대요. 어떤 욕심은요, 그냥 내려놔야 해요. 내 몸보다 중요한 집도 없고 내 평안보다 귀한 재산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욕심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건 자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 수가 있냐, 왜 전화 한 통 없냐. 근데요, 그건 자식 문제가 아니라 기대가 만든 내 상처일 수 있어요. 이제는 손 놓을 때도 됐어요. 불쌍하게 안 보여도 되고 희생한 거 티 안 나도 돼요. 얘가 잘 되면 좋지. 그 정도 마음이면 충분해요. 거기서 더 바라면 내가 다치게 돼 있어요. 욕심이 없어지면요, 사람 마음이 참 단순해져요. 오늘 밥 한 끼가 감사하고 햇살 좋은 날 산책하는 게 기쁘고 내가 내 마음 챙기는 게 편안해져요. 그게요, 노년의 진짜 부자예요. 안 가진 게 없는 사람보다 덜 바라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훨씬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줄여야 할 것 탄수화물 섭취. 아유, 요즘은 밥맛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국수만 먹어도 배부르고 좋더라고요. 이 말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근데요, 나이 들수록 진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탄수화물 욕심이에요. 특히 하얀 밥, 밀가루, 국수, 떡, 빵.
이런 것들이 은근히 중독처럼 손이 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요, 그냥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혈당도 출렁거리게 하고, 무릎도 붓고, 기운은 도는 것 같은데, 금방 또 축 늘어지고, 한 끼 먹고 나면,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돌리게 되는 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른하고 둔하게 만들어요. 특히 활동량이 많지 않은 노년기에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몸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밥을 줄이기 전에 반찬을 먼저 바꾸면 돼요. 흰쌀밥은 절반만 덜어내고 그만큼 계란 하나, 생선 한 토막, 콩 한 숟갈이라도 단백질을 챙겨보세요. 기름에 튀기지 않은 구워서 먹는 두부나 된장찌개에 넣은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해져요. 그렇게 조금만 바꿔도 몸이 가볍고 식사 후에 졸음도 덜해지고 저녁 때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일도 조심해야 해요. 달콤하다고 자꾸 드시다 보면 그것도 당이에요, 당. 그냥 한두 조각이면 충분한데. 그래도 이건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 한 접시 드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 들면요, 먹는 게 곧 약이에요. 좋은 거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딱 나한테 필요한 만큼, 내 몸이 편안한 만큼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식사량 줄인다고 기운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위가 덜 부담스럽고, 소화 잘 되고,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먹을 때가 제일 낙인데, 하시더라도, 그 낙을 오래 즐기시려면, 이제는 밥맛보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줄여야 할 것 말. 또 그 얘기야? 자식들한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야 걱정돼서 한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참 신기해요. 말을 아끼면 듣는 사람이 더 궁금해하고,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듣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나이 들수록 참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자식한테, 손주한테,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지. 하면서 시작하는 그 말,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이제는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말이 많아지면 사람 마음도 같이 지쳐요. 나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치고. 그리고 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불평이에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내가 있을 땐 안 그랬는데.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해졌는지 몰라. 이런 말들은 들을수록 마음이 더 가라앉아요. 기운도 쭉 빠지고 사람들도 슬금슬금 멀어지죠. 그냥 하고 싶은 말보다 남기고 싶은 여운이 더 중요해요.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듣는 귀가 열려요.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어느 할머니는 그러셨어요. 이제는 입을 여는 것보다 눈을 맞추는 게 훨씬 좋아졌어. 그 말씀이 참 와 닿더라고요. 말 안 해도 웃음 한 번, 고개 끄덕임 한 번에 다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관도 이젠 조금씩 놓아줘야 해요. 믿고 또 말하고 하다 보니 또 그 얘기하고 사실 다들 알면서도 아, 또 시작이구나 생각하죠. 그럴 땐 차라리 종이에 적어 두세요. 기억하고 싶은 말은 메모로 남기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긴 다음 기회에 단 한 번 마음을 담아서 전하면 돼요. 말은 줄어들수록 존중은 커지고 존재감은 더 깊어집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노년의 가장 따뜻한 지혜예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 소비 줄이기. 그 중에서도 허영, 체면, 남 눈치 보며 하는 소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이어지는 흐름처럼 가볍게 들리지만 곱씹을수록 마음에 남는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줄여야 할 것 소비. 이 옷 입고 나가면 좀 없어 보일까? 친구들 모임에 그냥 가기엔 좀 그렇지 않아? 이런 말들 언제부턴가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를 꾸미고 나를 보여주는 것에 조금씩 힘을 더 실기 시작한 거죠. 근데요, 이제는 그 힘 조금 빼셔도 괜찮습니다. 노년이 되면 무엇보다 줄여야 하는 게 바로 남 눈치 보며 하는 소비예요. 예쁘고 비싼 옷, 명품 지갑, 모임 갈 때마다 새 옷 하나씩 좋은 집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런 소비들은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이 편해서 하는 것보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려다 보면 정작 내가 편할 시간이 없어요. 지갑은 얇아지고 할부는 늘어나고 마음은 초조해지고 특히 연금이 일정하고 수입이 딱 정해진 노년기에 한번 씀씀이가 커지면 그걸 줄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70 넘은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사는 거 진짜 간단해. 욕심 줄이고 돈도 덜 쓰고 누가 뭐라든 나는 내 옷 입고 내 밥 먹고 내 길 걷는 거지. 그 말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우리가 늙는 건 불안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쓸데없이 비싸게 늙으려고 할 때 힘들어지는 거죠. 남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야 내가 잘 사는 건 아니고요. 내가 편하고 내 생활에 맞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게 진짜 부유한 노후예요. 오히려 가볍게 살면 생각도 가볍고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사람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는 물건들, 언젠간 쓰겠지 싶은 옷들, 계속 쌓아두면 집이 답답해지고 마음도 답답해져요. 이젠 정리할 시간이에요. 물건은 줄이고 지출은 단순하게 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거. 그게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볍게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5가지 이야기, 마음에 하나씩은 꼭 남기셨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5가지 줄임 속에 어떤 삶의 지혜가 숨어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결론, 줄이는 삶이 주는 진짜 여유. 사실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줄이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죠. 근데요, 막상 하나씩 덜어내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말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까지 줄이다 보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면요. 평안함이 들어와요. 불안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그냥 감사해져요. 젊을 땐 뭘 채우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비우는 게 훨씬 어렵고 또 훨씬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65세든 70이 넘었든 80살이나 되었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줄여보세요. 집안에 쌓인 물건 한 박스 줄이기, 말 한마디 덜 하기, 밥 한 숟갈 덜기. 그 작은 줄임들이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고, 나 자신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노후가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두 번째 인생을 오래 산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인생을 불안하게 말고 덜어내며 사는 여유로운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내 얘기 같았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댓글로는 지금 내가 줄이고 싶은 거 한 가지, 혹은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거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꼭 읽어볼게요.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더 가볍고 더 지혜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늘 평안하시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이 되면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요약 쇼츠 스크립트. 여러분, 노후가 편안하려면 이 5가지만 줄이시면 됩니다. 첫째, 욕심.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불안만 늘어요. 있는 것 안에서 누리는 법,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둘째, 음식. 배는 부른데 계속 먹는 습관, 몸이 먼저 알아서 신호 보내죠. 한 숟갈 덜고 과한 건 참아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셋째, 인간관계. 내 마음 쓰게 만드는 사람과는 이젠 거리를 둬도 괜찮습니다. 편한 관계 하나면 충분해요. 넷째,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세요. 말은 줄일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다섯째, 소비. 남 눈치 보며 하는 지출은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좋아서 쓰는 거, 그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노년은 줄이는 만큼 가벼워지고 덜어낼수록 여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보세요.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마음 한 줄 나눠주세요.